메릴랜드주는 4월 중순까지, 조지아주는 5월 말까지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각 주별로 휘발유세 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5월 회의 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급여가 25년 만에 남성들의 급여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거의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거의 동결됐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들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확전의 위험성을 높일 미그 29기 제공이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메릴랜드주가 휘발유세 갤런당 36센트를 4월 중순까지 한 달간 면제하고 조지아주는 29센트를 5월 말까지 부과하지 않는 휘발유세 면제에 돌입했습니다. 버지니아, 뉴욕,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최소 17개 주도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급 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각 주들의 가스 텍스 헐러데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 차원의 휘발유세 면제를 가장 먼저 시행하고 나선 곳은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주지사가 이끄는 메릴랜드주입니다. 메릴랜드는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휘발유는 갤런당 36.1센트, 디젤유는 36.85센트를 한 달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이에 따라 주 평균 휘발유 값이 3달러 81센트로 즉각 내려갔습니다. 메릴랜드 주 내 2,300곳의 주유소에서 갤런당 휘발유세 36센트를 제외함에 따라 그만큼 기름값이 인하됐습니다.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4달러 25센트인 것에 비하면 메릴랜드는 중서부, 남부와 같이 가장 낮은 휘발유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이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조지아주에서도 메릴랜드의 한 달보다 긴 5월 31일까지 휘발유세는 갤런당 29센트, 디젤유는 32.6센트를 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평균 휘발유 값은 4달러 11센트였는데 곧 휘발유세 면제로 3달러 82센트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와 조지아가 첫 테이프를 끄는 데 이어 미 전국에서 적어도 17개 주가 가스 텍스 헐러데이를 추진하고 있어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글렌 영킨 주지사는 당초 연말까지 5센트만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기간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석 달간으로 단축하되 휘발유세는 갤런당 26.2센트, 디젤유는 27센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10월 한 달 동안 갤런당 25센트씩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주의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갤런당 5달러 86센트를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가구당 400달러씩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별 휘발유세가 가장 비싼 뉴욕주에서는 갤런당 68센트의 3분의 1을 인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에서는 휘발유세 갤런당 27센트를 6개월간 면제하는 방안을 주지사가 거부하고 기간을 단축해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25센트지만 캘리포니아는 5달러 86센트, 네바다는 5달러 12센트, 하와이는 5달러 9센트로 3개 주가 5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이어 서부 워싱턴주 4달러 73센트, 오레건주 4달러 71센트, 일리노이 4달러 50센트, 워싱턴 DC와 뉴욕 4달러 3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휘발유세 갤런당 18.4센트를 올 연말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려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나치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파격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5.2%가 2.5%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고 1회 인상폭을 기존의 0.25%에서 0.5%로 가속도를 낼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40년 만에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에 돌입한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시인하고 이를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파격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 비즈니스 경제학 협회 초청 강연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은 매우 강력한 반면 물가는 너무 지나치게 높다며 물가 안정을 되찾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연준이 회의 때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통상적인 0.25%포인트보다 더 공격적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게 되면 그렇게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다음번 5월 FOMC 정례 회의 때에도 물가 폭등이 지속될 경우 0.25%포인트가 아니라 보다 공격적으로 0.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언급은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금리 인상폭과 속도의 가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주 3월 회의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가 1.9%, 내년 말에는 2.75%가 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만 0.25%포인트씩 7번, 내년에는 3-4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그러나 5월 회의를 비롯해 1년에 한두 번은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파격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함께 미국의 물가가 연준 목표치로 돌아갈 때까지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2월 소비자 물가 7.9%에 근거하기보다 선호하는 근원 소비지출 지수 5.2%가 목표치보다 약간 높은 2.5%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과 함께 5월부터는 팬데믹으로 2배로 불어난 9조 달러의 자산을 축소하는 긴축에도 돌입하게 됩니다. 팬데믹에 대한 긴급 대응과 지원을 위해 연준과 워싱턴 정치권은 각 5조 달러씩 무려 10조 달러나 시중에 돈을 풀었고 이제 이를 걷어들이는 긴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팬데믹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심해졌다며 연준은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급여가 25년 만에 남성의 급여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학교가 문을 닫으며 육아를 위해 일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들은 최근 급여가 많이 오른 의료와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의 임금 추적기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임금은 1년 전보다 4.4% 올라 남성 4.1%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남성의 임금 상승률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급여 인상률은 남성에 비해 0.5%포인트나 높아 1997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여성의 급여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팬데믹 초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육아로 직장을 포기했던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인건비가 올라 예전보다 노동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직장을 옮긴 여성들도 역시 큰 폭의 급여 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직장을 옮긴 여성들 중 31%는 이전보다 30% 이상 높은 급여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직한 남성의 급여 인상률은 28%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아직도 남녀 간 급여 차이는 존재합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주당 중위소득은 남성의 83.1%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성별 임금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3월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도우미와 미용사 같이 급여가 낮은 20개 직종 중 8개 이상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75%에 달했습니다. 보통 급여가 낮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도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시간제 노동자의 62%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의 급여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을 하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25세에서 54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지난달 75.8%로 1년 전 74.9%에서 꾸준히 회복 중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 이민은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승인만 불어댈 뿐 다른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으며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은 5월 15일 이후 재개됩니다. 가족 이민에선 2의 순위가 승인일에 이어 접수일도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제자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기다려온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달과 거의 같이 취업이민 문호가 대부분 계속 열린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4월의 비자 빌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승인만 불어댈 뿐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런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핵심을 이루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지난 10월 시작된 2022 회계연도 들어서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반면 5순위인 투자이민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에 이어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4월에도 즉 언어더라이즈드로 고지돼 계속 그린카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5년 연장안이 발효되는 5월 15일 이후에 재개돼 곧 정상화됩니다. 다만 최소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는 80만 달러로 100만 달러는 105만 달러로 올라가게 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2A 순위에서 승인일에 이어 접수일까지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전달과 같이 제자리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이어 접수일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고성능 무기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확전을 피하려는 위험한 줄타리기를 하고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헬기를 격추시키는 스팅어 미사일과 대전차 제블린 미사일, 자폭 무기인 스위치 블레이드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도 확전의 위험성을 높일 미그 29기 제공이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에 대해 미국은 이를 격퇴시키도록 고성능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직접 군사 충돌, 이에 따른 확전을 피하려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개전 첫 주부터 우크라이나군에게 러시아군 헬기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과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를 박살낼 수 있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고성능 무기들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방의회에 행한 격정적인 연설에 맞춰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억 달러어치의 고성능 무기들을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136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중에서 35억 달러는 무기 제공입니다. 긴급 전달되고 있는 8억 달러어치의 무기 제공에서는 스팅어 미사일 800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2000기가 들어있으며 목표물에 자폭하는 일회용으로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스위치블레이드 100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고성능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군을 공격해 전진을 지연시키거나 패퇴시키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사거리와 성능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읍수해도 확전의 위험을 높일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가 러시아제 미그 29기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조종해서 러시아군을 패퇴시키게 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서 발진시켜야 하므로 러시아의 보복 타켓이 될 수 있고 확전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 러시아군의 전투기들이 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럴 경우 나토와 러시아가 공중전을 벌이게 돼 역시 확전될 위험이 높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만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S-400 방공망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러시아제 무기를 사들여 제재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방공망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주고 미국의 F-35 최신의 전투기의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코너에 몰리고 패전의 위기에 내몰리면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생화학무기, 핵무기까지 사용하거나 나토 동맹국들을 보복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확전 피하기를 위한 줄타기를 끝내고 확전 불사로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우려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한 것으로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코너에 몰려 최악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휴전과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